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8% 정도 급락을 했어요. 나스닥이나 코스닥은 11% 정도가 빠졌고요.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용기랑 멘탈을 사수해야 되는데, 용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뭘 사기가 겁나잖아요.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1650, 1630, 뭐 오늘 1600 지수가 얼마에 끝났죠? 예, 1457. 예, 아마 1530 정도까지 오면은 제가 반등 생각했는데 1430까지 그냥 바로 찍었죠. 오늘도 저가를 보시면 1439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30대랑 80대 언저리가 오면은 좀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올라올 때는 위에 올라올 때마다 50포인트 단위로 30, 80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 정적인 저항이 되죠. 맞죠? 근데 그러면 지금 올라올 때 보면 올라올 때 보면은 지수가 올라올 때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가 역배열일까요? 이제 역배열이 떴어요. 맞죠? 역배열이 지금 떴습니다. 11선, 5일선, 21선, 추세선, 120선 이렇게 있고요. 대부분 올라올 때 반등을 올라오면 5일선을 한번 뚫는 행위들을 반등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일단 반등이 한번 나왔던 거고 그 다음부터 반등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5일선을 계속 타고 저항으로 5일선 한 번도 안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봉 크기라든지 어떤 가속도로 봤을 때 예, 목소리 좀 이상해요. 마이크가 좀 떼볼까? 아, 아, 이제 좀 괜찮나요? 가속도가 좀 붙었어요. 옆으로 기다가 이 자리에서는 이 옆에로 붙어주고 기다리다가 뽕뽕 하고 빠졌는데 계속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양봉으로 올라왔던 자리를 그 다음날 음으로 밀면서 예, 이게 지금 조정을 준 거죠. 조정을 준 거예요. 조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움직이는 주 추세에 대한 반하는 어떤 물리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손바뀜이라든지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눌리든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또 눌렸다가 이렇게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단기 차익 실현을 놓고 실현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사람들, 목표라고 왔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직은 더 갈 거야, 더 올릴 거야 생각하는 그런 매매가 섞이면서 같이 싸움을 하다가 주가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이런 구간을 조정 구간이라고 합니다.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다 그랬죠.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올랐으면 어느 정도 빠진 주가가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고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흐르는 기간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기간 조정이 되겠죠. 소리가 지금 안 나와요? 아닌데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조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정도 여러 가지 조정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해서 눌렀다 올라가는 건데 강한 조정은 기간 조정만 주고 올라가는 거, 가격이 안 빠지고. 근데 정말 상한가를 간다든지 하한가를 가는 굉장히 강한 추세나 강한 흐름에 있는 시세 같은 경우는 조정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런 식으로 줍니다.
조정도 상승으로 주는 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을 뜨고 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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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을 떠버리는. 그럼 이거를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도 조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그래서 밑으로 반등을 지금 준 거죠. 여기서 아래 꼬리를 주고 줬고 시가 개파락스도 아래 위로 줬는데 이걸 반등을 지금 준 건데 그 다음에 다시 바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이렇게 빠졌으나 이제 하락 조정을 주고 이제 슈팅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슛이에요. 이게 여기서 얼마가 급하게 빠지든 간에 일단 여기서부터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도 톡방에서 주식 종가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종가 구간에 샀거든요. 이게 매수를 한번 해봤고 내일 만약 더 빠지게 된다면 내일 뭐 종목들에 따라서 안 빠지는 걸 가지고 똑같이 사지는 않을 거고요. 내일 급하게 밀리는 게 있으면은 급하게 밀리는 거에다가 더 3배, 2배에서 3배 정도를 더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종목별 장세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봐도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은 대부분의 시장은 시장이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 종목별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지수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좋다. 그러니까 뭐 급하게 움직인다든지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급하게 올라가는 시장이면 종목들이 어느 놈은 가고 어느 놈은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되죠. 네, 결국에 대부분이 가긴 가지만 대부분의 지수 따라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근데 급락장은 편차가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편차가 뭐 이건 종목이라 저 종목이라 보면 되게 많죠. 덜 빠지는 것도 있고 버티는 애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냥 밑으로 쏴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 보면 다 그냥 지수 차트랑 비슷하게 생겼어. 지가 지수 관련주인 줄 알고 잡주가 잡주가 지수 관련주인 줄 알고 지랑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예, 지수 관련주가 된 것처럼 차트가 이렇게 비슷해져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770, 2277에서 1400까지 떨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지금 폭락이고요. 아, 서브프라임 때 제가 얘기했죠. 이제 퍼센티지를 한번 봅시다. 1117인가 1127인가요? 1127인가? 그 다음에 27, 277. 그 다음에 2085, 892. 그 다음에 이번 장은 얼마인가요? 이번은 고가가 따로 없네. 예. 고가가 2607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최근에 2277까지 올랐었네요.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거냐요. 그럼 1127에서 277포인트까지 빠지면은 대강 봤을 때 얼마 정도 빠진 건가요? 800포인트 정도 빠진 건가요? 800, 850, 850이 더 가까이였는데 대강 뭐 850이라고 칩시다. 이건 얼마나 빠진 거예요? 네, 대강 1200 정도 빠졌네요. 그럼 이번엔 얼마나 빠져야 돼? 네, 이걸 정확하게 맞추면 거의 뭐 맨사, 네, 맨사 아니에요? 이거는 1127, 1100 근처일 거예요. 그 다음에 200, 277은 네, 맞고 이게 IMF 때 빠진 거고요. 이게 서브프라임 때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다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대강 봤을 때 2085에서 반토막이에요. 맞죠? 서브프라임 정도는 반토막이야. 반토막 이슈라는 거죠. 근데 IMF는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만 오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얼마나 빠졌죠? 이게 그냥 대각 300 잡고 1200 잡읍시다. 그러면 4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마이너스 75%. 그러면 서브프라임은 마이너스 50%.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위기가 서브프라임보다 심해요? IMF보다는 덜 심하잖아. 맞죠? IMF처럼 IMF보다는 덜 심하잖아요. 그러면 2600으로 쳤을 때 최고가가 2600부터 빠지기 시작하긴 한 거니까. 근데 뭐 조정에 줘가지고 2200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10분 양보해서 2200을 기준으로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이다. 그러면 1100포인트까지만 버티면 되네. 1100포인트까지만 버티면 되잖아. 맞죠? 어차피 1800에서 1400 떨어지는 건 일주일이면 되는데 일주일만 더 참으면 되네. 2600에서 쳤을 때 2600을 가지고 반토막이라고 치면 1300이잖아요. 맞죠? 1300. 우리가 얘기하면서 본 게 이제 제가 1.618 해가지고 300포인트 정도 나눠가지고 제가 1350대 얘기하는 거 있죠. 1300. 그 바로 직전에 제가 얘기할 때 지수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떨어지면 1650 정도에서 마디가 되는데 그 마디를 한 배 반 정도 가면 1.618배라 가지고 1300대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1500대 구간 정도까지는 슈팅을 생각하는데 1530 정도까지는 일단 뭐 슈팅을 생각해가지고 매수를 오늘 만약 1530대에 제 말을 듣고 만약 1530 와가지고 사고 싶은 거 샀다 뭐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근데 거기서 더 빠져가지고 이제 1400대까지 이제 100포인트 정도가 더 빠졌는데 한 배 반이라고 치면 1300대까지 보면 내일 하루 더 빠지면 만약에 내일 하루 더 빠지는데 뭐 조용히 빠지겠어요. 그냥 조심스럽게 빠지면 우악스럽게 빠지지.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매수를 오늘 저도 진행을 했고 시간에서는 종목들이 그래도 플러스는 좀 다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1000만원씩 7개 정도로 샀는데요. 예, 어제 얘기했던 리메드, 인테플러스, 그 다음에 CIS,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국영지엔에 뭐 범양건영 뭐 이런 걸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는데 지수가 지금 봤을 때 사실 지금 지수를 어디가 바닥일 거라고 예측을 하긴 힘들지만 지금 이 자리도 지금 깨고 내려왔잖아요. 많이 밀렸어요. 지금 이게 1000포인트까지 깨지고 뭐하고 이게 1000포인트까지는 1000포인트까지는 안 오겠지. 2600에서 빠졌는데 안 오겠죠? 오면 안 되지. 근데 오려고 치면 사실 금방 와요. 차라리 그거 올 거면 금방 왔다 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 근데 여기서 빼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지게 되더라도 130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 밑으로는 좀 사봐도 된다. 어떻게 아무리 안 좋은 시장이고 전쟁이 나도요. 빠지기만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쟁 난 건 아니니까. 리본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뼛속이
먼저 속이 곪기 시작하다가 이제 겉이 아픈 거잖아요. 나중에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주택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1억짜리 집을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000만 원만 가지고 오면은 9천만 원 빌려줘갖고 집을 사게 만들어준 거예요. 대출을 해서서. 네, 그렇게 해서가지고 만들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올 때는 그 대출금을 감당을 하면서 내가 살아도 상관없죠. 계속 수익이 나니까. 집값이 비싸지니까.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10%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출금은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될 거고 10%를 내가 들고 있던 게 가격이 떨어지면 쪽박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나 이렇게 보여지는 유가라든지 이런 게는 그냥 내부 그냥 누가 툭 보고 알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슈잖아요. 네, 얼마나 이게 심하게 될지 사실 나왔을 때는 몰랐고 지금 코로나만 좀 해결이 되거나 종식이 돼도 나머지 문제들은 어떤 심리적인 회복이라는 게 이런 게 또 금방 되는 것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이 기회가 이제 이 포인트가 지금 1457이라는 포인트가 나오고 저가가 1439 포인트였는데 이 아래로 더 빠지는 구간이 나오면 나올수록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코로나가 세상 멸망을 만들어주진 않을 거아니에요. 누가 진짜 우한 연구소에서 음모론 같은 거 있죠. 일부러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제 퍼뜨렸다고. 예. 누가 지구 정복을 꿈꾸고 코로나를 놀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00대에서 지금까지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은 뭐 추가를 하지 않고 뭐하고 보유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들고 있으면 망하지 않을 회사면 분명히 다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제 그게 기한을 기약할 수 없잖아요. 기한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고 뭐하다 올라오면은 손해가 메꿔지면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매매를 할 수 있고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 움직일 때 움직임 같은 경우를 보고 정말 안 좋거나 급하게 빠진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안에서 나와라. 예. 오늘 시가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3분봉 한 번을 제대로 못 올려치고 올라와 계속 빠졌죠. 원웨이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60분봉에 5선과 10선은 그러니까 10선을 돌파하지 않고 저항을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원웨이거든요. 그러니까 10선을 위로 올라와서 양봉의 종가가 딱 생기는 게 딱 생기면 그날은 원웨이가 안 나와요. 이게 해외 선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그날 원웨이 봉이 있어요. 이번에 원웨이 많이 나왔잖아요.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거긴 하지만 지수 올라오네요. 양봉 떴네. 주식 오늘 샀으면 또 내일 수익 나는 거네요. 그럼 오늘 종가에 사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산다고 저도 얘기는 했으니까 이렇게 원웨이로 이렇게 빠지는 장들이 있잖아요. 10분봉에 한번 빠지기 시작했을 때 사실 선물 같은 경우는 5일선도 안 빠지는데 이게 이런 날이 이제 보통 빠져가지고 원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등도 워낙에 세가지고 요즘엔 시세가 다 끊겨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올 때는 이제 이 자리 꼭대기 자리도 있겠고 저가 자리도 있으니까 있지만 이 상한가 뭐 하한가 쳤던 그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근데 그 중요한 자리를 일단 올려쳤고 상한가 치는 이 각 자리들을 만들어 그어 놓은 게 이제 뭐 무슨 저항이 지지 저항이죠? 정적인 지지와 저항이죠. 정적인 지지와 저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0 이제 120 이 자리들이 계속 걸리는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밴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 여기까지는 이평선 저항으로 계속 밀리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이평선 위로 한번 올려쳤다가 다시 빠졌지만 다시 재차 한번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가를 올리면서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나와진다면 이제 저가 상승에 이평선 횡보 구간 만들어주고
위로 올려치면 이평선을 이제 깔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전환이라는 이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하시거나 초보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방향성 전환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 버리면 일반적인 초보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왜냐면 나는 배웠을 때 쌍바닥에서 고가 갱신하면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니까. 근데 어떤 거든지요, 저항이나 정적인 자리에 구간에 왔는데 바로 뚫으려면 그냥 뻗어요. 그냥 뚫어요. 그냥 쭉 하고 뚫어요. 뚫을 때는. 근데 거기서 딱 멈춰. 띡 하고 멈춰가지고 갈까 말까라고 하는 느낌 아시죠? 단타 많이 쳐봤으니까 알잖아요. 맨날 고가 추격할 때 단타 많이 쳐봤으니까 우리. 예. 고점 단타 많이 쳐보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박스권 돌파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돌파되면 이미 손가락 나가 있으니까. 예. 돌파 매매를 좋아하는 거 이유는, 우리 개미 투자들 좋아하는 이유는, 개미 투자자는 돈이 어쨌든 여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10억으로 매매를 하든 5억을 매매를 하든 간에 뭐 영원히 분할매수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몇 번 내가 그 사람 깜냥에 의해서 몇 번 매수하면은 없어질 돈만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냥 수익률이 나오면 좋죠. 수익률이 나오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가에서 갱신하다가 이제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시세를 쏠 때 가장 멋지게 들거든요. 시세는 항상 마지막이 하이라이트니까, 클라이막스가 나오니까.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구간은 그래서 항상 진입하기가 힘든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수렴이라는 형태 같은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만약 돌파가 바로 나오지 않고 이제 멈칫거리는 느낌이 들면 사실 거기서 이제 다시 밀린다고 보는 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값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이라는 것과 주가의 상승으로 넘어갈 때 이게 시간이 짧게, 흔들어주는 게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뚫을 거면 이번에 뚫는 거예요. 다음번에 뚫고 이런 거 없어. 다음에 뚫은 걸 보려는 거는 내가 지금 들고 있거나 물려 있으니까 보는 거지, 이미 뚫지 못하고 빠져버린 거를 내가 안 봐, 그러니까 털어버렸거나 했을 때는 왜 다시 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미 투자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싫은 기분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날 두고 가는 걸 보지 못해. 예, 버스가 나 두고 가는 걸 보지 못해. 이게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야. 분명히 내가 지금 보고 있었어. 아침부터 코로나를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고 딱 매수하고 나면 고가 갱신할 때 사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좀 보면 되겠고, 일단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반등은 한번 나와주는 구간이 될 거고, 오늘 미증시가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정도에서 만약 음봉으로 다시 전환되지 않고 저가만 이탈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내일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만, 그러니까 십자도 좋으니까 양봉이나 트면 내일 장은 오늘보다는 어쨌든 반등이 많이 나올 거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 강했던 놈을 공략하나요? 그러니까 덜 빠진 놈들 막 쭉 강했다가 떡떡떡떡 하는데 별로 안 빠져. 잘 가고 있던 게. 아니면 낙폭과 대주를 노리나요? 조정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조정이라는 걸 겪고 있는데, 조정이라는 게 한번 이루어지면은요, 그러니까 상승을 한번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어떤 긴 어떤 추세에 대한 빠진 불이 나오면, 빠진 불이 나오면
예, 종목들마다 성격이 틀려집니다. 네, 잠시만요. 예, 예. 요즘 가끔 얘기를 방송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목에 뭐가 이렇게 약간 걸리는 것처럼 목소리가 잘 안 나오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송을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예,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정이라는 걸 겪으면 예, 웬만한 조정이나 일반적인 이런 형태의 어떤 조정, 상승에 대한 눌림 조정이나 횡보 조정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시장의 성질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초반에 잘 갔던 종목들 있죠. 초반에 잘 가는 종목. 요즘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형주들 보면 초반에 잘 갔던 종목이 뭐가 있어요? 직전에 올라올 때. SDI, LG화학 이런 애들이잖아요. SK 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잘 갔잖아요. 네, 잘 갔어요. 잘 가는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21선, 61선 정도의 어떤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애들이 제일 가요. 대형주 쪽에서는 잘 가고 마지막 구간에서 이제 신규 어떤 다른 애들이 이제 키 맞추러 갑자기 쑥쑥 올라오는 애들이 업종들이 생겨요.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지면 처음에 이 정도 빠지다가 이제 반등하면은 얘네 이때는 원래 잘 갔던 그런 애들이 반등을 잘해줘요. 반등을 잘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또 여기서 더 빠져갖고 급하게 빠지면은 이제 다른 종목들도 다 폭락이 떨어지죠. 그럼 테마주 잘 갔던 친구들은 예, 완전 그 계급락 같은 계급락이 나오고 고가 대비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로 빠지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하락 구간에 나왔을 때는 낙폭과대주를 먼저 노립니다. 낙폭과대주가 21선이나 11선까지 이평선까지 일단 먼저 땡겨요. 땡겨주고 조정을 주면서 이제 패턴을 가는 거고 그 와중에 땡기고 나면 예, 낙폭과대줄이 땡겨가지고 양봉 뭐 상한가 한방 반 뭐 이런 식으로 땡겨주고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도주가 가요. 기존에 있던 주도주. 기본에 주도주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바로 직전 시절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나 뭐 전기차 계열이라든지 뭐 2차전지 뭐 큰 뭐 산업 업황을 보면 그런 쪽이 많이 잘 갔죠. 예, 그래서 그런 쪽이 그 다음번에 돌 거예요. 낙폭과대주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다 키가 맞췄고 두 개 다 20선 언저리에서 와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순환이 되는데 예, 그 다음부터는 그 위로 올라올 때 1차 상승에는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길 가다 이렇게 요즘은 뭐 구두방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길 가다 지금 겨울에 요즘은 호떡 파는 분도 없겠다 코로나 때문에 어 예, 길 가다 아무나 뭐 아무 어린이한테 만들어가지고 표 만들어갖고 예, 로또처럼 룰 돌려가지고 딱 하나 찝으면 그 종목 사도 30%씩 수익 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상승에는. 근데 못 산다는 게 문제지 사실. 겁나고 뭐하고 해가지고 올라갈 때 못 사게 돼. 이 상승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올라갈 때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 고값에서 잘하시던 분들이 이제 여기서 고가 맞아 바닥 만들고 쌍바닥 만들고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라고 그러면 못해. 겁이 나서. 예. 그게 문제지. 나오면 매수를 하면은 40, 30%까지 다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다 붙였어요. 첫 번째는 낙폭과대주가 붙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주도주가 붙는다 그랬죠. 그럼 붙고 나면 21선에서 이제 공방을 합니다. 종목들이 공방을 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는 상방으로 틀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러면 어째 순환매가 돌아요. 순환매 구간은 어려워요. 매매를 하기가 사실.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약간
이해가 되시죠? 낙폭과대주까지 일단 다 땡겨가고 주도주까지 낙폭과대 첫 번째, 주도주 두 번째 해가지고 땡겨 와가지고 하락하는 이평선에 붙었단 말이에요. 하락하는 이평선에 붙었는데 이걸 막 상방으로 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가를 확실하게 더 들어주던가 아니면 여기서 버텨내 주가가 안 밀고 버텨내면서 하락하던 21선이나 하락하는 이평선을 옆으로 끌게 만들어야겠죠. 맞죠? 이동평균선은 직선이야 곡선이야 곡선이잖아요. 예, 곡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각이 이런 식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이 주가가 만들어지는 가격은 한번 올려쳤다가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든지 해줘야 얘가 이런 식으로 돌겠죠. 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가 이제 돌리는 과정 중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주죠. 그때가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낙폭과대주든 주도주든 상관없이 이 중에 이제 갈 놈들만 더 가는 거예요. 예, 원래 샀다고 해가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지수 올라온다고 아무리 잘 갔더라도 바닥권에서 올라온 첫 번째 말고 순환매 그 순환매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장이 안정됐느냐 뭐느냐 따라가지고 더 갈 거냐 말 거냐가 이제 판단이 되겠죠 시장에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봤을 때는 낙폭과대주. 근데 낙폭과대주 아닌 게 어딨어요 지금. 맞죠? 낙폭과대주 아닌 게 없잖아. 그래서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종목군들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그냥 선택을 해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이제 주도주 올라오는 것들 한번. 근데 낙폭과대주 먹으면 주도주는 먹기 힘들어요. 낙폭과대를 들고 있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낙폭과대를 먹고 그 다음에 순환매를 접근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고 좀 봐야 되는데 순환매는 사실 매매하고서 같이 뭐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서 먹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환매 구간이 오면 그때는 단타를 칠 수 있는 분들은 단타를 치거나 예, 아니면 탄력적인 종목이 뭐 움직였을 때 고가 갱신할 때 뭐 이럴 때 매매를 해서 단타 정도 치는 게 좋은 거지. 하락장에서 반등하는데 반등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반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21선까지 만약 닿았어. 하락장에서 반등하는 이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잘 갔던 종목 이제 또 갑자기 장중에 눌림목 온다고 눌림목 매수할 수 있겠어요? 하면 되겠어요 그럼? 하면 안 되죠. 지금 어쨌든 빠지는 거는 쳐다보면 안 되는 구간이니까 올라갈 때.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이 상황부터는 지금 현재부터는 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고 있어야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 1900대 들고 있는 거 1900대까지면 괜찮다 그랬죠. 제가 뭐 2000대, 2100대 뭐 이때 사가지고 들고 있는 것들 혹은 2100대 산 것도 아니고 1800, 1900대 산 것도 아니고 1800대 샀으나 테마주 고가 갱신할 때 사가지고 지금 반토막인 것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을 샀다면 어, 그런 종목 샀을 때가 제일 힘들긴 하거든요. 지금 사실 테마가 있었던 종목, 이슈가 있었던 종목, 고가 올라갈 때 사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정말 제일 힘들긴 해요. 어, 추가를 하기도 겁이 나고 이게 모멘텀이 나오는 것보다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이나 시장 분위기라든지 뭐 업종 업황 이런 게 따라주는 애들은 시장 때문에 밀렸다면 또 금방 회복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BTS라든지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 기생충 테마라도 바른손, DPC 뭐 이런 것들 매매하잖아요. 이게 이다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방탄소년단이라는 게 앨범 발매하고 이슈가 되는 게 지금 굉장히 또 많이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 모이는 것 자체, 그러니까 콘서트 자체는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거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화라는 부분이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약이 아니라 독이잖아요, 사실. 맞죠? 오픈빨이라고 해야 되나? 앨범빨? 약간 이런 게 나오는 구간에서 잘 붙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에 관련 업종들이 앞으로 못 튀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 시간이라는 게 지나가고 뭐 하고 했을 때 지금 어쨌든 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코로나, 그다음에 유가, 아, 유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뭐 치킨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건 해결이 돼요. 그럼 코로나는 시간이 들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코로나도 지금 해결은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종식은 시켜질 거예요. 뭐 변종에 나와가지고 힘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한 독감의 종류로서 뭐 해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 시기가 기회가 아닌가. 근데 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이슈라든지 지금 우리가 감각적으로 워낙에 코로나 뭐 유가 이런 거에 대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슈라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1400대 정도 지금 왔는데 뭐 내일 아침 팔아야 되냐 뭐라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만약에 지금 1000포인트까지 빠진다면 1000포인트가 빠진다면 차라리 1000포인트까지 빠지는 시간 동안 월급 좀 모으고 뭐하고 해가지고 1000포인트 오면 그때 좀 더 사자. 이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저 박스라고 봤을 때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 중간치 아래 와가지고 굳이 매수한 걸 던지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또 만약 있다면 어쨌든 내일 정도 시장이나 뭐 내일이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내일은 이제 사야 된다고 보니까 오늘 올라오면 오늘 제가 종가에 종합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저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오늘 종가까지 밀어버리는 걸 보고 오늘 종가 거의 최저가 마감했죠. 네. 그래가지고 내일 갭상승 뜬다든지 내일 이제 단기적으로 좀 그러니까 전환이 되지 않을까 반등으로 하나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조정하고 나서 첫봉이라서 내일 더 저가락 하나 더 나올 수는 있어요. 두 차트 다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내일 저가를 더 낮출 수는 있는데 내일 더 낮추면 그건 분명히 종가상 양봉 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를 이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거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뭘 노릴지는 생각을 해야겠죠. 현금이 있는 분들은 내일 정도나 오늘 내일은 적극적으로 봐야 되고 내일 만약 오늘 나스닥이 많이 떠버렸으면 내일 갭부터 들어버리면 사실 또 매매하기 힘들어지니까 사실은 그래서 잡아 들어가려면 그걸 계산해서 오늘부터 들어가고 1차 매수 들어간 상태에서 내일 한번 보는 것도 보는 게 중요하고 막상 없는 분들은 내일 개파락하거나 더 빠지게 되면 내일 매수하면 더 좋은 가격에 사는 거니까 뭐 비중에 대한 조절로 다 보면은 다 두 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비중을 오늘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넣어놓고 내일 갭이 든다면 뭐가 편하겠습니까? 갭이 든다거나 내일 아침에 어느 정도 상승 출발해가지고 한번 위로 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편하겠어요? 오늘 산 게 수익이 나니까 내일 아침에 뭘 내가 사가지고 추격을 하고 싶어도 추격하기 쉽죠. 내일 아침부터 일단 시작할 때부터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고 대신에 오늘 만약 종가 매수를 했는데 내일 개파락해서 나가면 아래에서 물량을 어떻게 더 잡을지 고민하고 더 잡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고 만약 오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음모로 채워져 있으니까 내일 뭐 양봉이나 갭상승 떠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흔들면서 또 장중에 저가는 한번 터치하거나 덕가를 한번 더 깰 수 있다. 만약 더 깬다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그럼 나는 오늘은 사기 좀 그러니까 내일 살래.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예, 오늘 내일 만약 갑자기 드는 반등에서는 어쨌든 매매를 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는 단점이 있던 반면에 정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기다린다라는 장점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하고 오늘 종가에 제가 매수 말씀드렸었는데 내일까지도 일단은 단기적인 종목들은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이랑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드라인이 계속 제가 드리는 게 똑같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가이드라인 보시고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일. 오일 또 23달러 올라갔네. 이거 오늘 26, 오늘 내일 26달러 갈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한 번 더 만약 빠져가지고 메트로 내려와서 한 번 좀 깨면 좋겠거든요. 저는 20달러라는 거를. 깨면은 그때는 어, 오일은 좀 장기로 좀 볼 생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나스닥도 쉽게 들어 올리진 못하네요. 요즘에 골드도 같이 빠지잖아요. 지수 안 좋아도. 어. 근데 골드는 오히려 잘 지지받네. 딱 봤을 때 꾸준히 이렇게 봤죠.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으니 이 구간에서 만약 노린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이거 세 번 다 먹을 수 있잖아. 세 번 다 수익 낼 수 있죠. 맞죠? 저 빨간 선에 사가지고 매수했으면 다 수익 났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나간 차트에 대한 저 중요한 선들을 한번 꼭 긋는 습관을 들이세요. 종목이든 뭐 차트든 간에. 아, 그래요? 그러면 12시 전에 나홍이 매도 쳐 나스닥. 그게 기술적 분석 아니야. 12시에 트럼프가 맨날 있는데 12시에 맨날 기자회견 하니까 빠집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인 거잖아요. 예.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딱 트럼프를 잘 보고 계시니까 또 12시 전에 매도해가지고 수익 나고 그러면 되죠. 미- 그래서 지금 지수가 지금 오늘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들고 계신 분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제 매수나 뭐 시장 전략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까지 해서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